눈보라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한 여자는 두 아이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세상에서 도망치듯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살았고 한 남자는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모든 것을 가진 재벌이 된 그 남자는 단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그가 울고 있는 이유는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켜야 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망친 엄마의 선택과 뒤늦게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눈보라는 그날 밤 마치 세상을 삼키려는 듯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을 둘러싼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신음을 냈고 하늘과 땅의 경계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달빛조차 눈발에 가려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산길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20몇 살에 불과한 젊은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또래에서는 보기 힘든 긴장과 두려움이 고여 있었어요. 여자는 두 아이를 자신의 품 안 깊숙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작았고 얇은 외투 아래에서는 체온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죠. 여자의 머리칼과 어깨에는 이미 눈이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눈송이는 머리카락 사이에 엉겨붙어 녹지 않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곧바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멈추는 것은 곧 아이들의 운명을 멈추는 것과 같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품 안에서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감싸 쓸어내리며 자신의 외투 안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아이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속눈썹에는 눈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숨결이 여전히 느껴지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산길은 이미 길의 형태를 잃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은 무릎 가까이까지 푹푹 빠졌고 균형을 잃을 때마다 몸이 앞으로 쏠렸죠. 여자는 몇 차례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듯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땅에 닿는 일만은 절대 없게 하겠다는 듯 말이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죠. 하지만 질문은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소리인지 실제로 누군가의 움직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는 걸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아이들 중 다른 한 명이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입 근처를 자신의 목도리로 덮어주며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그 순간 여자의 팔에는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가슴 안쪽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폐가 얼어붙는 것처럼 아팠지만 여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밤에 들릴 수 있는 소리는 바람과 눈보라뿐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들의 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두 아이의 손이 모두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직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산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길다는 것도요. 여자의 얼굴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눈송이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죠. 그녀는 더 이상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울기보다는 버텨야 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그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그녀를 쓰러뜨리는 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산속은 점점 깊어졌고 마을의 불빛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합니다. 오늘 밤을 넘긴다면 아이들의 이름도 삶도 모두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과거는 이 눈 속에 묻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들은 살아남게 하겠다고요. 여자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산속으로 사라진 세 사람의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졌고 그 이후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은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지붕과 길을 덮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지며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 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자가 살던 집의 문은 반쯤 열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찬 공기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죠. 집안에는 난방이 꺼진 상태였고 방 한가운데에는 어젯밤 그대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급히 챙긴 듯한 가방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아이들 신발 한 짝은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여자가 원래 말수가 적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이들만큼은 늘 꼭 끌어안고 다녔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평범한 기억들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집 주변을 통제하고 여자의 이름과 아이들의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하나씩 받아 적으며 마지막으로 여자를 본 시점을 묻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전날 해가 지기 전이 마지막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색은 곧바로 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눈 덮인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깊었고 밤사이 다시 내린 눈이 흔적을 덮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아이의 작은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발자국은 짧은 거리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눈에 묻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흔적은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무거운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수색이 길어질수록 다른 이야기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였다는 말이 나왔고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소문도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한 사람과 얽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말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었지만 사건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라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수색은 잠시 중단됩니다. 날씨가 너무 나빠 더 이상의 수색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젖은 옷을 털며 하나둘씩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임시로 상황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공식 접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진과 인적 사항이 정리되어 인근 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녹지 않았고 산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목격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발생했고 마을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집은 봉인되었고 여자의 이름은 서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이름 역시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정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범죄 가능성, 자발적 도피, 사고 가능성 등 여러 가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 실종으로 분류됩니다. 파일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간단한 설명만 남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사라진 모자, 셋. 발견된 것은 신발 한 짝과 끊긴 발자국뿐이라는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삶과 아이들의 존재는 공식 기록에서 멈춰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오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추억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산속으로 향하던 세 사람의 선택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죠. 미제 실종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은 조용히 시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도심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진 한 젊은 남자가 의식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20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여러 개의 관이 연결돼 있었죠. 남자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극심한 두통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을 하려 할수록 통증이 깊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또렷하지 않았고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곧 의료진이 남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움직였지만 끝내 명확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 모습에 의료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남자가 부분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전의 기억,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와 관련된 기억이 불안정한 상태였죠. 남자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병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의 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죠. 남자는 병실로 들어오는 그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익숙해야 할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남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남자에게 무리한 질문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 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삼키듯 참았습니다. 며칠 후 남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과거를 떠올리려 할 때마다 두통과 어지러움이 찾아왔죠.
남자는 자신에 대해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성공한 집안, 큰 회사, 밝은 미래 같은 이야기만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연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병실 밖 경비 인력, 빈번한 보고, 전화 통화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는 점점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퇴원 후 남자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사고 이전에 예정되어 있던 공식 일정들이 조정되었고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의 능력과 위치에 집중했습니다. 남자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회의실, 고급 차량, 화려한 행사들이 그의 일상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굳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비어 있다는 느낌은 늘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만큼 현실은 바쁘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성공과 성과가 그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자신의 상태를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려는 시도는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잠겨 있는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했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젊은 나이에 그룹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고 언론은 그를 차세대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 뒤에 무엇이 지워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사라진 어떤 밤이 그의 인생 한쪽에서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봉인된 기억은 아직 깨어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그날 밤 이후 세상과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내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벗어난 뒤 그들이 향한 곳은 지도에도 크게 표시되지 않는 도시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고 서로의 사정을 깊이 묻지 않는 곳이었죠. 여자는 가장 먼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도 함께 바뀌었고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하나둘 정리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아도 되는 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해는 버티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여자는 새벽마다 일어나 허드렛 일을 찾아 나섰고 청소, 식당 보조, 공장 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맡았습니다. 몸은 늘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들이었고 불필요하게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보일 때면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죠. 그 모습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버티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여자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기만 해도 심장이 먼저 뛰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이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했고 여자는 단골처럼 부르는 일자리를 몇 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얼굴에서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그녀의 불안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창문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고 뉴스에서 사고 소식이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TV를 꺼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행동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아이들을 청소년으로
그리고 성인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말하기 시작했고 여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자신의 과거가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자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가 쉽게 아팠고 작은 일에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은 미뤄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통장 하나와 몇 장의 서류를 정리해 두기 시작했죠. 아이들 중 한 명은 어머니의 그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여자는 종종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눈보라 속 산길을 다시 걷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달리다 발이 묶이는 순간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여자는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 얼굴을 확인하고 숨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뉴스에서는 자주 한 재벌가의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후계자가 경영 전면에 나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자는 그 얼굴을 스쳐보는 것만으로도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이름과 얼굴이 왜 불편한지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여자와 아이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아래에는 늘 한 방향으로 엇갈린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같은 겨울을 다른 곳에서 견뎌내며 말이죠.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새 20해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된 남자는 이제 언론과 대중 앞에 익숙한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하루는 회의와 보고 공식 일정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그룹 내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건 기록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결제가 끝난 문서였고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는 자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한 줄의 지명에서 멈춰섰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산골 마을. 그 지명은 이유 없이 그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춘 채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는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오래된 실종 사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 둘이 폭설이 내리던 밤에 사라졌다는 기록이었어요. 사건은 이미 미제로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무심코 첨부된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죠.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남자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만든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몸은 그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관자놀이에서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결국 문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그 사건 기록을 잊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문득 그 사진이 떠올랐고 밤이 되면 눈 덮인 풍경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는 결국 개인적으로 조사를 지시합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조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명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당시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연령과 날짜가 남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남자는 점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두통은 잦아졌고 잠드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의사는 과로를 경고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남자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조명이 꺼진 사무실에서 화면 속 눈보라는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남자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그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던 성공과 질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균열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자의 몸은 어느 순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조차 버거웠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가빠졌죠. 손끝은 자주 저렸고 작은 일에도 쉽게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병원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더 이상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먼저 돌아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여자는 자신의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에게 남길 것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오래된 통장, 병원 기록, 그리고 절대 꺼내보지 않던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은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아이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방을 정리하다가 그 서류 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투 안에서 흘러나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눈이 내리는 밤,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자신과 닮아 있었고 그 장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안겨주었죠. 아이의 손은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야 할지 어머니에게 바로 물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차분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름, 다른 주소, 그리고 오래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어머니를 마주 앉혔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여자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처음으로 과거를 정리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죠.
그녀의 말은 격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공포와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는 폭력과 위협,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끊어내야 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도 수없이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텨왔다는 말이 이어졌죠. 아이들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도 혼란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어머니가 감당해온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방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만을 담은 글을 남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건의 흐름과 이유를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기록은 복사본으로 나뉘어 보관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선택이었죠. 같은 시기 재벌 남자의 조사도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시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여자가 사용했던 가명과 과거 기록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냈습니다.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여자가 남긴 기록 일부가 우연히 남자의 손에 들어오면서 찾아옵니다. 그는 그 문서를 읽는 동안 여러 차례 숨을 멈추듯 글을 따라갔습니다. 눈보라, 도망, 아이들, 그리고 침묵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하게 울렸습니다. 문서를 덮은 남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마침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감춰왔던 시간, 그리고 남자가 잃어버린 시간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객실의 조명은 늦은 밤에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재벌 남자는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오래된 기록이 들려 있었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자가 남긴 기록이 차분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었고 폭설, 도망, 아이들, 그리고 침묵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 문장들은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그 절제가 남자의 가슴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남자는 기록을 읽으며 몇 차례 숨을 멈췄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머릿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장면들이 조각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흐릿했던 기억 속에는 눈이 내리던 밤, 차가운 공기,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던 불안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의사가 경고했던 증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지금은 몸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남자는 문서 속 한 문장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남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공과 권력, 화려한 삶 뒤편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죠.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억지로 삼키려 해도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고 그의 어깨는 점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방 안에서조차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듯 올라오는 감정은 끝내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동안 단단히 유지해왔던 자제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재벌도 후계자도 아닌 과거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남자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고급 가구,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은 그가 이뤄온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사이에 아이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이전에 없던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서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진다 해도 이 진실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체면은 뒤로 미루고 직접 확인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온 시간을 그리고 여자가 감당해온 세월을 마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객실의 불은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 번도 잠들지 못한 채 여러 번 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말이죠.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선택은 이제 도심 한가운데서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도로를 채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재벌 남자의 시간만은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밤새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창가에 서서 하늘이 밝아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자가 남긴 기록과 조사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가 외면해왔던 삶의 조각들이었죠. 남자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그는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합니다. 비서나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움직이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체면과 위치는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동 경로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동행도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자리에 홀로 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여자는 그날 아침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가슴 안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이 평소와 다르다는 예감만은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거실에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공기 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죠.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의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얼굴을 확인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온하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현실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오전 집 앞에는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년간 눌러왔던 공포가 단번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짧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언젠가는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기 전 여자는 아이들에게 간단히 말합니다. 잠시만 방에 있어 달라고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여자의 가슴을 더욱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제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밤새 무너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어떤 말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놀람도 아닌 지독히 지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나 설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늦었다는 사실만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지만 정리된 흔적들 속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살아온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기이하게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아이들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경계했고, 누군가는 혼란스러워했고, 누군가는 담담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은 그들이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만큼은 분명히 합니다. 여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도망이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길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결론도 그 자리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집을 나서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시선에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여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삶은 끝났다는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며 말이죠.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선택은 마침내 마주해야 할 날로 이어졌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